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MBC 뉴스특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대로 일본은 조금 전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은 다음 주 중에 관련 시행령도 공포하고 이달 말쯤 본격적인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본회의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좀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정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짓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네, 거의 10분에 가까운 길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 쭉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귀에 울리는 몇 가지 단어들, 몇 가지 문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황인표 장가희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인표 기자. 네. 일단은 상당히 뭐 일반적인 국무회의 모두 발언치고는 굉장히 길었다. 그리고 형태로만 보더라도
일종의 대국민 당화문 같은 그런 걸 발표한 듯한 느낌마저 드는 네, 그런 네, 상당히 좀 대통령의 표정이 비장했었다. 뭐 이런 등등등의 모습들이 좀 기존의 국무회의와는 좀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이 모두 발언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뭐 핵심은 그 오늘의 뭐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일본의 이번 조치를 비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전적인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또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효 보복이고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다시 강한 어조로 앞으로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예.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며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 대응책도 좀 이제 얘기가 날 것 같은데 예, 우리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좀 이제 맞대응할 방안들 갖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오후 4시에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힐 예정인데 네. 뭐 WTO에 제소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몇몇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이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또 원천 기술의 도입, 또 금융 지원 등 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이제 강한 어조가 좀 이어졌는데요. 어떤 면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에 황 기자가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이 발언을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너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엄청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뭔가 좀 그런 용기를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의도도 좀 포함이 돼 있군요. 네. 지금 황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맞대응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책이겠죠.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언급됐던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좀 대폭 높인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한 번만 더 조금 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좀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책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는 이제 조만간 좀 있으면 알려지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정부가 이제 맞대응을 하기로 한 만큼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담화문 자체가 이제 이번 문제의 그 원인이 분명히 일본 측에 그렇죠. 있고 예. 여기에 우리가 경고를 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하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가 경제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좀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황인표 기자와 함께 대통령 모두 발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경제 미칠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대응책 부분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하나하나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뭐 연기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국가 이 배제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의 즉 일본어로 따지면 우리의 국무회의 같은 거죠. 이게 시작된 지 20분도 채 되기 전에 신속하게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일단 일본 정부의 의결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일본 가그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의결됐습니다. 포괄 허가를 받아오던 품목이 개별 허가로 전환되는데요.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수는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기 의결 5분 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도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코 장관은 또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받아온 특혜를 철회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취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예,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작년 10월이죠.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효력이 일단 발휘가 되는 게 언제쯤입니까? 네, 28일인데요. 이달 28일.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숨가빴던 오늘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냈고 이게 양국 갈등에 좀 단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주재로 가게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서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이 되는데요.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를 화이트국에서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부분을 놓고 본인들은 자꾸 강제징용 문제도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경제보복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세코 경제산업상이 가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 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인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27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을 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성의 있는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그 장관도 브리핑을 했다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스가 장관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운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예.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대 조치를 철회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대하는 것으로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다시 만났는데요. 네. 어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냉랭한 회담을 가진 후에 다시 아세안 플러스 3 외교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 통제에 대한 검토는 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측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리스트에서 빼가지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또 이렇게 교란하는 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이거는 우리와 이제 일본의 각각의 얘기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주요 외신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지적을 했는데 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의 적대 감정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한 일본의 조치가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나 일본 기업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백색 국가 지정을 잃게 되면 한국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을 쓸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통신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한국 기업의 조달처 다변화로 일본 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일단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제 차근차근 냉정하게 대응하느냐가 아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는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결과 등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이죠.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대책,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대책 등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 그리고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여기서 논의가 되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자 이제 또 하나 걱정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시장 상황입니다. 오전에 계속 좀 장이 좋지를 않았는데요. 화이트가 배제 결정에 한때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2,0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9% 떨어진 1995.31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1990선이 붕괴되면서 7개월 만에 2,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65% 떨어진 612.01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607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6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외환시장은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오른 1,196원에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예, 쭉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은 일단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많이 떨어졌다가 좀 낙폭을 회복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외환시장도 사실은 평상시에 비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환율이 올랐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번 사태를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바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주환 기자를 연결을 해볼 텐데요. 지금 ARF 즉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죠.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교장관이 만나서 뭐 했는데 사실 별 효과는 없었고요. 오늘 이제 한미일 세 나라 여기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대화를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예, 지금 아세안 안보 포럼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이 한미일 세 나라가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간 대화로 일본의 이행 절차를 늦추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행 절차를 늦추면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분쟁 중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의 중재 역할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내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도 참석 중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함께 국제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측 장관이나 실무자급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틀간 각종 계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좀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또 우리가 일본과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예, 오늘 밤에 추경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본의 Y2 국가 배제 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경제단체도 역시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정치권과 재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일단 정치권 쪽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이 아직 3주가량 남은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론을 펴왔던 여당 내 기류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을 계기로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북아가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다시 든다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Y2 국가 리스트 배제의 여파를 당장 직접적으로 받을 이제 기업들 얘기입니다. 재계와 경제단체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뭐 공식적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양국 간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경영자총협회와 중소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밸류체인 등을 교란시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 제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비난과 함께 우리 정부의 단호한 맞대응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들 반응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정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정치 문제를 경제 분야로 끌고 와 보복을 가하는 것은 억지라는 반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괘씸하죠. 보상 판결에 대해서까지 꼬투리 잡을 정도는 아닌데
그걸 비밀에서 한다는 자체는 괘씸한 건데.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대응을 바라고 있으시던가요? 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민들도 이번만큼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크고 작은 경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 때까지 해서 이번엔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 약자잖아요. 우리 강경하게 해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7월 초에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또 일본 관광 가지 않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더 이런 어떤 민간 차원의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거세질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에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한 만큼 앞으로도 일본과 관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강경한 뜻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불매운동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산 같은 거 별로 사지는 않으니까는 흡축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불매운동과 별개로 외교적으로도 원만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 재계 또 정치권의 목소리, 해외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우리와 일본 양측의 입장, 제일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의 모두 발언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 뉴스투포 1부 마치고요.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제31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정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짓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2시에 시작이 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조금 더 정리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오늘 모두 발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인표 기자.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뭐 8분 정도 모두 발언이 이뤄졌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좀 강하고 좀 단호한 어조로 일본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고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한 어조로 앞으로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길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큰 걱정들,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우겠다, 조금 가라앉히겠다는 의도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좀 펼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일단 뭐 담화를 좀 약간 모두 발언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만 떼서 보면은 정부의 소재, 이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또 원천 기술의 도입, 이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이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 이런 말을 문 대통령이 했고요.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면서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뭐 아직까지 꺼내지 않은 카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내비친 게 아닌가 해석이 그러네요. 예. 또 이미 경고한 바치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후 4시쯤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나온 얘기가 WTO에 제소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일본이 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뭐 최대한 2년 이상 걸린다 보니까 당장 실효성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측의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면목 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 이런 것들도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더불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그다음에 금융적 지원책들도 오후 4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인표 기자와 얘기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장가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주재로 가기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의를 했는데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서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이 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발표해서 오는 7일 공포를 하게 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우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일본은 이게 한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보복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가기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인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27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을 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먼저 신뢰를 갖고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황 기자도 4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번 일과 관련돼서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을 것인지 일정이 확정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국무회의 결과 등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포괄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 대책,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경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야가 추경을 정부 안에서 8,700억 원, 삭감한 5조 8,300억 원 규모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추경안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는 오늘 밤에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원래 처음에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뭐 물론 이제 삭감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깎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 좀 화이트 국가 제외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추경안이 또 어떻게 통과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뭐 직설이라든가 다양한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최양호 고문과 지금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먼저 좀 해보고 본격적으로 2부에서 최 고문 또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에 미칠 국내 경제 영향 등등 살펴보는 시간 현재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 고문님. 네, 고맙습니다. 일단 대통령 모두 발언 얘기부터 좀 최 고문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대통령께서 7월 15일 날 이런 수석회의 하실 때 이번 그 사태가 한일 경제관계의 틀을 깨는 그런 아주 부당한 조치다. 결국 피해는 일본한테 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렸고요. 그랬었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모두 발언하시는데 경고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2번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가해자가 일본이 가해자라는 뜻을 지금 2번 이상을 밝히시면서 굉장히 톤수위를 높였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코 용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일단은 강경 조치가 분명히 후속 조치로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제적으로 말씀하셨고 결국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한쪽으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모두 발언을 해주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듣고 있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연설이 새록새록 다시 귀에 다시 돌아오냐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어떤 결론을 말씀하면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 그 맥락과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본인과 강요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행간에 네. 그 오늘 모두 발언의 행간에서 혹시 뭔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강경 일본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두 나라 다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혹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던가요? 이제 일단은 대화를 하기 위한 강경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였고요. 이제 어저께 155분간 또 이제 대책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어저께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셨어요. 정경두 장관이 들어가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건 지소미아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이 측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지금 난간표 주일 대사를 소환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시작을 지금 할 것 같고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대책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뭐 2부에서 말씀하셔도 되니까. WTO 제소 외에도 예. 많은 내용들이 토론이 됐고요. 그런 뭐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따 이제 이따 자세히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강도는 분명히 높여서 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또 일본 국민 자체도 굉장히 강경하게 조금 뭐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강행이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지금 아까 장가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일본 왕이 이걸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공포하는 시기를 조금 연장을 하거나 지연을 시켜서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넓힌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지금 시나리오로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8월 28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왕이 공포를 하는 날부터 21일 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자체를 미룰 수 있다. 7일 날을 뒤로 미루면서 자 지금 7일 날 만약에 공포를 하면 우리가 3주간의 그런 협상의 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좀 뒤로 미루는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도 체면이 쓰고 그렇죠. 지금 뭐 대화할 거죠. 수도 있고 예, 특히 지금 미국이 다시 중재의 의사를 조금 밝혔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대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최근에 또 최고님께서 또 미국에 또 다녀오셨다는 말씀도 좀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거기서 또 미국의 또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랑 얘기를 하셨을 것 같으니 그 얘기도 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좀 들어보는 시간 또 따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고님 그럼 이따 2부에서 본격적으로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혹시 뭐가 있을지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대응책을 이번에는 어떻게 마련될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전체 세계적 언론의 그런 동향은요. 미중 무역 전쟁보다 한일 분쟁이 훨씬 더 세계 경제의 피해가 클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왜 그렇게들 세계가 우리 이 한일 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지까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님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뉴스특보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여러분 다시 찾아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